네, 오늘 수업 내용은 조건문에 대한 겁니다. 조건문은 정의를 내리면 프로그램이 어떠한 상황 또는 조건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방법을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에 관한 것입니다. 즉, 논리식 조건에 따라서 논리식 조건에 있는 결과값이 되겠죠. 결과값의 종류에 따라서 의사결정 수행하는 것이 바뀔 수 있다.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표현할 건가 하는 거가 바로 조건문에 대한 겁니다. 자, 영어로 여러분들이 많이 배워왔을 겁니다. if죠, if. 이것을 우리말로 하게 되면 만약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if가 만약이니까 만약 참이면 논리식의 값이 참이면 어떻게 하고 참이 아니면 거짓이 있겠죠. 예. 그래서 거짓이면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림 오른쪽 아래쪽에 그림에 보시면 마른 목골의 논리식이 보일 겁니다. 이 논리식은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이 논리식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 결과값은 두 개 중에 하나만 나오게 되는 거죠. TRUE 또는 FALSE. 왜냐하면 논리식의 결과값은 불린 값이니까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림을 계속 보면 논리식이 결과값이 TRUE인 경우에는 아래쪽에 있는 1번 문장들을 실행을 하고 그렇지 않고 FALSE가 나왔다. 그럼 오른쪽으로 가서 연두색 모양의 초록색 모양의 2번 문장들을 실행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번, 2번은 이제 다시 만나서 시퀀스가 실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참인 경우에는 1번, false, 거짓인 경우에는 2번만 실행하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조건문이다.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 그림을 자바 문법으로 한번 바꿔보자. 자바 문법으로 표현을 한 것이죠. 그거가 바로 왼쪽 아랫부분에 있게 되겠습니다. 자, 논리식의 마름모를 나타내기 위해서 마름모 대신에 if라고 하는 영어를 썼습니다. if, 그 다음에 가로 열고 마름모 안에 들어가 있는 논리식을 써주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바로 참인 경우에 해당되는 문장들을 써주게 되는 겁니다. 가로 열고 참인 경우에 TRUE가 나온 경우에만 실행하는 내용들을 1번에 써주고 그렇지 않다. else는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참이 아닌 거니까 거짓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false에 해당되는 부분은 else라고 하고 그 밑에 써주면 되겠습니다. 2번. 그래서 왼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그림과 왼쪽에 있는 그 자바 코드가 1대1로 매칭하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자바 문법을 설명한 얘기입니다. if 마름모라고 얘기했죠. 예, if 논리식의 가로를 걸어 닫고 문장은 무슨 뜻이냐? 즉, if 논리식의 논리식 결과가 TRU이면 바로 뒤에 따라오는 1번 문장들을 실행을 하고 논리식의 결과가 TRU가 아니고 false이면 else 다음에 2번 문장들을 실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논리식 결과값에 따라서 우리가 조건문을 만들 수 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예제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테자 스코어는 95. 스코어는 점수라고 하는 영어죠. 그래서 스코어라고 하는 그 정수형 변수를 만들고 그 안에 95라고 하는 숫자를 입력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어본 거죠. 이제 논리식 그 조건문을 한번 해본 겁니다. if 가로 열고 스코어가 90보다 크거나 같으면 가로 열고 가로 닫고 system.out.println a 학점 그 다음에 else 위에 조건식의 결과가 false면 system.out.println의 a 학점이 아님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아주 간단한 구조인데요.
코드를 설명을 하면 SCORE라고 하는 스코어, 점수라고 하는 그 변수명에 95라고 하는 걸 넣고요. 그러니까 학생 점수가 95점인 거죠. 그러니까 95점이 90보다 크면 100점 만점으로 봤을 때 이제 A 학점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A 학점이라고 인쇄를 하라. 그렇지 않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A 학점이 아님, 뭐 이렇게 두 개로만 한 거죠. 자, 그렇듯이고요. 여기에서 논리식 스코어가 90보다 크거나 같다는 무슨 뜻이냐? 뭐 이거는 우리가 학습을 했죠. 예, 스코어 SCORE에 들어가 있는 변수 값에 따라서 그 안의 내용이 true나 false로 아마 바뀌게 될 겁니다. 그래서 현재 결과값은 예, A 학점이 나오겠죠. 자, 조건문에 대해서 간단한 예제를 한번 학습을 했고요. 예, 조건문은 방금 얘기했던 if, else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조건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습했던 내용은 두 번째 내용이죠. if, else 문장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그림 논리식의 값이 tru이면 아래로 false인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우리가 이제 정의를 내린 거죠. 그때 1번, 2번을 각각 수행을 해라. 그거를 자바로 어떻게 만들 거냐. 그래서 if의 논리식, else, 그 다음에 논리식의 false인 경우에 해당되는 코드들을 써주게 되면 뭐 되는 거죠. 자, 이런 그 일반적인 그 if, else 문장이 있고요. if문만 있는, 즉 else가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아래쪽에 있는 else 부분이 없는 거죠. 그거를 그림으로 표현을 하면 첫 번째에 있는 if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위에 가서 첫 번째 그 논리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름모가 있고 논리식이 있고요. true인 경우에는 1번을 수행을 하고 false인 경우에는 1번을 수행하지 않고 바로 그 다음으로 넘어가라.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if 가로 열고 논리식, 그러니까 논리식의 참인 경우에만 true 값을 나타내는 경우에만 1번 코드를 실행을 하라. 뭐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3번 세 번째로 있는 경우에는 뭐냐면 if문이 연속적으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는 if만 있는 것, 그 다음에 if하고 else가 있는 것. 근데 else 중에서도 false인 경우에 새로운 조건식, 논리식을 넣어서 그 내용이 그 true나 false가 나오도록 뭐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든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쪽, 그 오른쪽 아래쪽에 보시면 그 마름모가 두 개가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거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논리식이 아까는 하나였었는데 그게 아니고 논리식이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논리식 1 먼저 보시면 논리식 1의 값이 참이면 아래쪽에 있는 1번을 하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서 다시 논리식 2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논리식 2를 물어봐서 그 값이 참이냐 그러면 2를 수행을 하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3을 수행하게 하는, 그래서 1번, 2번, 3번을 한 번만 수행하는 거죠. 그런 그 우리가 플로우 차트를 그릴 수 있다. 그럼 이 그림을 어떻게 자바 코드로 만들 거냐가 바로 그 아래쪽 왼쪽에 있는 그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때 사용하는 방식은 if, else, 그 다음에 붙여서 if, 또 else 이런 식으로 연속적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러니까 if가 마름모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if 마름모니까 가로 안에 논리식 1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가로 열고, 중가로 열고 그 안에 1번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림을 보고 왼쪽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false 부분을 처리해야 되잖아요. false를 처리하려고 하면 우리가 ELSE라고 하는 걸 쓴다. 아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ELSE 밑에 쫙 내려와 보니까 논리식 2가 있는 거잖아요. 마름모. 마름모네? 그럼 다시 IF를 써줘야 되겠죠. 그래서 IF 가로 열고 논리식 2. 논리식 2의 결과가 TRU인 경우에는 2번을 하니까 바로 2번 내용을 써주고요.
그렇지 않고 FALS인 경우에는 else를 써주고 else 밑에 3번을 써주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왼쪽처럼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왼쪽처럼 바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른쪽에 있는 요 플로우 차트죠. 요 내용을 먼저 좀 이해를 하시고요. 플로우 차트에 있는 내용을 왼쪽에 있는 자바 문장, 뭐 우리 자바뿐만이 아니고 다른 언어에서도 뭐 거의 유사하게 쓰고 있습니다. C 언어 계열에서는. 그걸 어떻게 할 건가? 그 부분을 고민하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예제를 이클립스를 이용을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예제에서 if, else 그 두 번째 사례가 되겠죠. 그래서 스코어에 95를 넣고 스코어가 90보다 크거나 같으면 A 학점, 그렇지 않으면 A 학점이 아님, 요거를 인쇄하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파일 이름, 소스 코드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파일의 이름은 ex3 언더스코어 1.자바고요. 자, 첫 번째 줄에 패키지 org.java로.lecture, 예, 우리가 패키지 선언하기로 했죠. 두 번째로 임포트를 써야 되는데 현재는 특별한 외부 임포트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략을 한 거고요. 뭐 써야 되겠다. 그러면 java.lang.all을 임포트 하시면 되겠죠. 임포트 java.lang.all 뭐 이렇게 써주시면, 예, 세미콜론 이렇게 써주시면 아마 원래 그거를 이제 디폴트 돼 있는 건데 뺀 거니까요. 예, 설명한 겁니다. 자, 세 번째 줄에 public, 두 번째 줄에 public class ex3 언더스코어 1, 예, 파일 이름하고 클래스의 이름하고 동일하죠. 예, 첫째가 대문자로 클래스니까. 왜냐, 메인 함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뭐 이런 거 다 설명했을 겁니다. 그래서 public static void main의 string argument의 뭐 꺾기, 뭐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인테자 정수형 스코어는 95라고 하는 정수를 스코어라고 하는 그 정수형 변수에 대입을 해라. 뭐 대입이 된 거죠, 현재. 자, 그 다음에 물어본 거죠. if 스코어가 90보다 크냐? 그러면 A 학점이라고 인쇄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A 학점이 아님, 이렇게 인쇄를 해라. 그래서 결과값은 95가 90보다 크기 때문에 if 안에 있는 그 마름모 보시면 true를 생성을 하겠죠. 그래서 true인 경우에는 바로 밑에 있는 문장을 실행을 하고 이제 건너뛰는 거니까 else를 실행하지 않습니다. 예, A 학점 이것만 딱 나올 겁니다. 자, 이클립스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클립스를 써서 우리가, 예, 코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입력하시고요. 유사하게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결과를 하면 스코어가 95니까 A 학점 하고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이제 네 번째 줄이죠. 네 번째 줄에 인테저 스코어는 95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95 값을 좀 조금씩 변화를 하면서 실행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은 90보다 큰 것을 해봤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스코어는 95 대신에 이제 85를 넣어서 한번 실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값이 나올까요? 네, 정답은 11줄에 있는 A 학점이 아님이 이제 실행이 되겠죠. 왜냐하면 85는 90보다 크거나 같지 않기 때문에 false, 그 마름 목골에서 false를 만들어 줄 거고요. 생성 결과값이 false이고요. false인 경우에는 9줄에 있는 ELSE를 실행할 거니까, 그 밑에 있는 문장들을 실행할 거니까 11줄에 있는 A 학점이 아님 이렇게 나올 겁니다. 예, 한번 85인 경우에도 한번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방금 전에 스코어 85 한번 얘기해 봤었죠. 예, 그것처럼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제 보다 현실적인 예시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if, else, 또 if, else 이렇게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그림을 한번 학점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그 논리식에 대한 그림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것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A 학점, 여러분이 이제 100점 만점에 점수를 입력을 했을 때 어떤 조건에서 A 학점, B 학점, C 학점, D 학점, F 학점 이것을 이제 인쇄할 수 있을까? 요거에 대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학칙에는 2학점도 있나요? 예, 그런데 우리 예제에서는 A, B, C, D, F 요 5개만 만들어 봤습니다. 자, 코드를 한번 보시죠. 예, 첫 번째 인테저 스코어는 85. 그러니까 85라고 하는 점수를 정수형 변수 SCORE에 저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에 85점이니까 뭐 A 학점, B 학점, C, D, F 학점 5개 중에 눈으로 이제 봤을 때 이제 B 학점이 돼야 되겠죠. B 학점을 보시면 오른쪽에 그 논리식 그림을 보게 되면 뭐 이렇게 B라고 하는 곳에 이제 나와야 되는데 요거를 어떻게 만들 거냐가 이제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걸러야 되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할 때 90 이상이면 A, 80 또 80 이상이면 B, 70 이상이면 C, 60 이상이면 D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60 미만이면 60이 안 되면 F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을 때 보다 현실적인 예시가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그 뭡니까? 그 두 번째, 첫 번째, 그러니까 인테저 정수형 스코어는 85 했고요. 이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f 만약 스코어가 90보다 크거나 같냐? 그러면 A 학점이라고 써라. 이건 우리가 얘기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A 학점이 아니잖아요. 85는. 그래서 else 하고 if 스코어가 90보다 작고 and니까요. 작고입니다. 그 다음에 스코어가 80보다 크냐 이렇게 이제 두 구간을 이제 명확하게 써줘야 되는 겁니다. 즉 80부터 89까지가 B인 거죠. 그 표현을 저렇게 한 겁니다. 스코어는 90보다 작고 and 스코어는 80보다 크다. 뭐 이렇게 그러면 80과 89 사이 정수형으로 봤을 때 그때는 아래쪽에 있는 걸 내용을 인쇄하라. 즉 비학점입니다. 라고 하는 내용을 인쇄하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아래 내용은 70부터 79 또 그 안에 밑에는 60부터 69입니다. 그래서 60부터 69는 D, 70부터 79는 C 학점이 되겠죠. 그래서 60부터 69도 아니다. 그럼 뭐예요? 59 이하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때는 F 학점을 줘야 되겠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이클립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드를 ex3 언더스코어 2점 자바라고 만들었고요. 패키지 넣고 클래스 이름 넣습니다. 자, 그 다음에 public static void main에서 string argument 넣고요. integer score는 85라고 값을 한번 입력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까 예상했던 것처럼 80점 이상이고 이제 90점 미만이기 때문에 이제 비학점이라고 하는 걸 인쇄를 해야 제대로 된 자바 프로그램이 되겠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만들 거냐? 그래서 그 뭡니까? 오른쪽에 있었던 아까 앞 페이지에서 오른쪽에 있었던 그 마름모꼴 그림들을 생각하시면서 마름모는 if니까 if 스코어가 90 이상이면 해서 A else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90 이상이 아닌 경우에는 else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죠. 마름모로. 그래서 if 그 다음에 80부터 89까지 그걸 어떻게 하느냐? 스코어는 90보다 작고 and 스코어는 80보다 크거나 같냐? 그런 경우에는 이제 비학점이 되겠죠. 그래서 비학점 인쇄 한번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70부터 79는 스코어는 80보다 작고 and 스코어는 70보다 크거나 같다. 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D 하고요. F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and를 두 번 썼죠. 예, 한 번 쓰지 않습니다. 두 번 써야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 그리고의 뜻이 들어가고요. 저걸 쓴 경우는
앞에 있는 내용이 앞에 있는 문장이 참이 아닌 경우에는 뒤에 쪽 있는 내용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튀어나오기 때문에 그 컴퓨팅 타임이나 이런 자원들을 아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용도로 쓰기 때문에 and 두 개 써야 됩니다. 오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와 두 개 써야 되겠죠. 네, 그 이클립스를 써서 실행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값이 비약점입니다가 나오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